좋아하는 마음이 창작을 하게 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저는 포스트펑크 뮤지션 진저팝이고 싱어송라이터, DJ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코앤더머신이라는 밴드를 하고 있고요. 또 레벨 80이라는 락 DJ 크루를 이끌고 있고요. 저를 매주 목요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마포 FM에서 진저팝의 서울 언더그라운드라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의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경 작가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는데 각자 굉장히 작은 성공에도 언제나 함께 기쁨을 느끼는 그런 친구 사이라고 소개할 수 있고 인경 작가가 처음 시집을 냈을 때 출간기념 북토크 진행을 제가 했어요. 근데 진행을 하기도 전에 주책맞게 저희 서로 눈만 보고도 눈물을 흘렸던 그런 친구 사이였고 지금은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의 예술활동을 응원하는 동료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음악이랑 참 친하게 지냈던 것 같은데요. 중학교 때는 합창부를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밴드를 했었고 그래서 노래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는 우연히 인디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은 레이블 오디션을 통과하면서 제가 뭔가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용기를 좀 얻었던 경험도 있고 근데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고 음악 이외에 다른 꿈들이 많았고 나이가 어려서 저한테 얼마나 음악이 중요한지 잘 몰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의 경험들이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됐을 때 좋은 자양분이 됐고 본격적으로 음악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건 2015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저는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했고 그 중에서도 무대미술을 배워서 의상 쪽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됐을 때 그 밀려오는 좀 허망함 같은 것들이 오히려 저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표현을 하고 싶다. 뭔가 내가 좀 살아있는 걸 무대 위에서 표현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히 주변에 음악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고 그렇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음악은 너무너무 넓고 무궁무진한 바다나 하늘 같아서 사실 음악을 하면서 음악이 저를 힘들게 했던 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또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악의 위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음악이 저를 힘들게 했던 순간은 없고 오히려 제가 뮤지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가 좀 힘들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노동의 가치나 신성함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의미를 느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처음 음악을 시작했었을 때 제가 정말 뮤지션이라고 말해도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것 같아요. 좀 내가 뭐 주말에 공연한다고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내가 큰 돈을 벌지도 못했는데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뭔가 내 스스로에 대한 의심들이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고 그 뮤지션이라는 어떤 소개를 할 수 있을 때까지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언제부터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곡을 처음으로 썼던 중학교 시절에 뮤지션이 됐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레이블 오디션을 통과했던 17살에 뮤지션이 됐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제 마음에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시점부터를 시작이라고 할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음악을 하고 그냥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되는데 그 예전에는 조금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검열을 정말 많이 했고요. 또 그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음악의 가치 같은 걸 잘 몰라서 저한테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악을 하겠다고
회사에 들어가고 또 음악을 하려면 막 당장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수입을 갖고 음악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했기도 했고 근데 그런 생각들이 정말로 제가 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를 더 조급하게 하고 시간이 없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는 해외에서 지내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는 좀 많은 것들, 욕심이나 뭔가가 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많이 버리고 제 눈앞에 있는 순간을 좀 소중히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마음이 지금 제가 뮤지션으로 저를 소개할 수 있게 될 수 있었던 어떤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멜버른, 일본, 그다음에 태국 이렇게 공연하면서 1년 조금 넘게 시간을 보내면서 지냈었는데 그 중에서도 태국에서는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치앙마이에 머무는 동안에는 공연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태국어를 알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하면은 공연을 할 수 있을지도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아서 그 제 전단지 같은 걸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공연이 열리는 모든 클럽에 돌렸어요. 근데 그랬더니 정말로 신기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치앙마이에 그 중에서도 되게 유명했던 잼자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치앙마이의 인디 뮤지션들이 정말 모두 모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엄청 좋은 추억들을 만들고 그 이후에 태국에서 정말 많은 공연을 하고 많은 친구들 만나고 그곳에서 함께 했던 어떤 인연들과 순간들로 제가 음악하는데 정말 많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뭐 거의 치앙마이를 떠나기 2주 전부터는 매일매일 공연을 했어요. 그때 정말 음악이 좀 일상이 되는 경험 같은 걸 했었고 그때는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그냥 내일 공연 하면서 음악만 생각하고 열심히 달렸거든요. 그때 좀 많이 성장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음악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이제는 겸허한 마음으로 저는 뮤지션 진저팝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정말 덕분에 생각을 해봤는데 음악하는 걸 좀 어렵게 생각했었던 음악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처음 그 순간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예술에서 시대를 초월한 어떤 공감 같은 걸 얻었을 때 가장 큰 의미를 느끼거든요. 뭔가 본질에 대해서 또 본질을 향해 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한테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제가 뭔가 표현하고 있는데 담아내고 싶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저를 응원해주는 많은 뮤지션들을 바이닐을 한번 배치를 해봤거든요. 한 장 한 장 이곳에 제가 올려놓으면서 아티스트 한 명 한 명 저의 이야기와 음악적인 태도가 좀 스며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처럼 살아가고 음악에도 그들과 같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여기 있는 아티스트들을 한 분 한 분 이야기하자면 한 아티스트로 최소한 1박 2일은 거뜬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0일 동안 인터뷰를 해야 돼서요. 혹시 라이브 페인터에서 기회가 되고 괜찮으시다면 10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여기는 이제 마릴린 먼로 그리고 줄리 런던, 프랑스와즈 아르디, 실비 바르탕, 블론디, 니코, 패티 스미스, 그리고 에디 세즈윅, 수지 앤더 벤시스, 시이나 링고의 바이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술을 대하는 태도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그런 가치들이나 영감이나 감동 같은 걸 느끼기보다는 예술 작품이 이렇다 저렇다 좀 평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 작품은 이래서 싫고, 이 그림은 어떻고, 이 음악은 어떻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이 작품에 대해서 느끼기보다 제가 알고 있는 만큼만 보고 제가 생각하는 만큼만 딱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와서 이 삶의 태도가 굉장히 저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로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많은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게 되게 신기하고 좋고 그랬던 10대 때 저를 생각해보면 정말 지나가던 나뭇가지, 특이하게 생긴 나뭇가지에서도 영감을 얻고 또 막 이걸 어떻게 표현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실 예술을 시작하게 됐는데, 뭔가 예술을 하고 배우고 그럴수록 굉장히 시시하게 느껴지고 점점 뭔가 싫은 점만 찾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그렇게 되니까 좋아하는 것도 이건 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엄청 좋아하진 않고, 왜냐면 이런 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싫어하는 거가 많은 사람이 될수록 오히려 제가 누구인지조차 좀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대를 정말 온전히 그 시간에 쏟아도 괜찮으니 제가 좋아하는 거 정말 많이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다행히 지금은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여기 방에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한가득 생기고 한가득 있게 됐는데, 앞으로도 저는 좋아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창작을 하게 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뭔가가 너무 좋아서 밤샌 경험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것들로 방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면서 살아간다면 사는 게 참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 사람이었으면,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솔직하게 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정말 행복했고, 또 기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많이 도와주신 그 라이프 페인터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항상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변화는 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변화가 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시작은 언제나 아래에서 깊은 어딘가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재밌게 활동하시는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 더 많이 찾아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프 페인터 화이팅!